객기나 망상 때문에 사람들이 음주운전 했다가 인생 X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죠. 죽여야 돼 아주 X도. 안녕하십니까, 박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사건 리뷰를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번 명절 때 보니까 최근에 설날이었잖아요. 설날 때 보면은 피규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촌 동생 놀러 온다고 하면은 그거 뭐 문 잠궈놓고 어디 숨겨놓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사촌 애들이 놀러 와가지고 막 박살내면 되게 막 골 때리는 상황이 생기니까, 인스타를 제가 자기 전에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되게 골 때리는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한번 얘기해보면 재밌겠다.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영상을 우선 한번 같이 봐보면 제목이 명절에 놀러온 사촌동생 비싼 물건 다 부셔놔. 화면을 보면은 딱 봐도 완전 개판이에요. 지금 막 어지러져가지고 피규어들이 막 널브러져가지고 한두 개가 깨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슨 전쟁통 아사리판이 나 있는 정도로 지금 막 깨져 있는데, 잘 봐보면은 피해자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피해를 입었으니까. 피규어 수집 취미가 있는 분이 이제 명절에 놀러 온 사촌 동생이 피규어를 이렇게 막 가지고 놀다가 깨부셨는데, 그게 무려 피해 금액이 거의 4천만 원이래요. 4천만 원. 그 피규어가 또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야. 일본. 지금 그거를 부신 사촌 동생이 9살이던데, 그 우리나라 초딩이 부신 게 아니라 일본 초딩이 이제 사촌 집 가가지고 그냥 피규어를 그냥 둘러버린 거지 그냥.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정도까지 깨질 수 있는지 참 궁금하긴 한데, 이 일본에 있었던 사건의 결말은 결국에는 처음에 이제 그 깨부신 그 애 부모죠. 처음에 뭐 35만 원 준다 그랬는데 4천만 원씩 깨놓고 35만 원 준다고 하니까, 아니 씨발 뭔 소리냐, 이게 얼만데 너 사봐라, 이거 하나에 뭐 100만 원씩 몇백만 원씩 하는데, 그래 총 피해 금액이 4천만 원이니까 그거는 택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족끼리 다툼이 일어났다 이거지. 그 9살짜리 초딩 하나 때문에. 결국에는 뉴스의 결말을 보면은 3,500만 원 주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 참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볼 만한 일들이 많죠. 왜 이러는 걸까요? 우선 저 사건이 일어난 게 이제 일본이긴 한데, 우리나라랑 그 한국이랑 일본이 법제가 되게 비슷해요. 되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독일 법이 일본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일본 법이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친.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불행한 역사이긴 하지만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이 법률 분야에도 굉장히 뿌리 있게 박혀 있는 거고, 우리 법의 시스템이나 구조가 일본 법이랑 굉장히 유사하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독자적인 어떤 법률 시스템과 판례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립돼 왔기 때문에. 근데 초창기에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변호사들이나 판사들이 일본의 판례들을 굉장히 많이 참조해서 재판을 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법제가 뭐 비슷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저 일이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으면 어떻게 되나?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 애가 9살짜리 애가 한 행동은 재물손괴라고 볼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재물손괴도 당연히 고의범을 처벌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촌 동생 얘가 뭐 선반이 있었는데 뭘 잡으려고 하다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실수를 해가지고 와장창 무너졌다, 그런 건 사실은 재물손괴라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면 고의가 없으니까. 내가 일부러 얘 9살짜리가 그 사촌형 이 죽어봐라, 넌 뒤졌다 이 새끼 이러면서, 내가 나이가 9살밖에 안 됐으니까 어차피 나 처벌도 못하지, 나 둘러버릴 거야 이러면서 매긴 거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설마 그렇게 했겠어.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작정을 하고 깨부셨다고 하면은 재물손괴인데, 만약에 실수를 했다고 하면은 재물손괴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왜냐면은 재물손괴는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과실범은 처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저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저의 행위는 뭐 재물손괴라고 보기에는 뭐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데, 설사 이제 재물손괴라 본다 하더라도 얘가 9살이니까 형사 미성년자고 처벌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결론이. 그러면은 민사 책임만 남는 거야. 민사 책임은 보통은 이제 부모가 책임을 지죠. 미성년 자녀가 사고를 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9살짜리 부모가 피해자랑 3,500만 원 주고 이제 합의를 한 거고, 합의해가지고 뭐 돈 물어주고 이렇게 이제 끝냈다고 하더라고. 이 정도 피규어를 부술 정도면 사실 좀 어느 정도 고의성이 물론 보긴 좀 어렵겠지만 영상을 봐보면은 이게 부셔진 정도가 실수로 넘어뜨려가지고 한 정도는 아닐 수도 있어. 그거 사실관계 모르는 거니까. 내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부시려고 했을 수도 있겠지. 근데 9살짜리 행동이잖아요.
이게 성인이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범죄고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9살 몇 살이야? 초등학교 2학년인가? 아직은 이제 어떤 권리 의무나 이런 자기 책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저질렀을 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고 이제 막 자라고 있는 아이니까 그런 아이니까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게 법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9살짜리 처벌한다고 해서 그게 교화가 되겠느냐. 잘못하고 실수했으니까 가르쳐주고 타일러주고 이제 그렇게 해라 이거지. 우리나라만 그러겠어. 일본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애가 뭐 사고 치고 이렇게 하면은 애니까 그럴 수 있어. 이런 인식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내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과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애를 바라보는 시선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나 같아도 내 애가 그렇게 사고 쳤다고 하면은 겠지. 부모 입장에서도 하여간 저 9살짜리 애는 부모한테 이제 나중에 훈육을 받겠지. 너가 이렇게 해서 아버지 지갑에서 3,500만 원이 빨려가지고 우리 그지다 이제 포켓몬 카드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 돈 없다 그지다 이렇게 하면서 애도 배워나가는 거지. 아 내가 이런 식으로 둘러버리면은 우리 아버지가 지갑이 털리는구나. 이걸 배우면 이제 이 짓거리를 안 하겠지. 댓글 중에 제가 웃긴 걸 봤는데 피규어 이제 박살난 사진을 보고 이분나도 저 정도는 안 되는 하여간 좀 재밌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하기는 그럴 만한 주제는 아니긴 한데 이게 만약에 피해액이 4,500이 아니라 4억 5천 45억이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런 건 소송이 생기지 진짜로. 근데 어찌됐건 교훈은 비싼 피규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촌 동생이 못 오게 방문을 잘 잠그고 있어야 된다. 개인회생 파산하는 게 복잡해요? 서류가 많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있지.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건 말 못 해주지. 며느리도 모르는 오직 그만의 레시피로 당신의 새로운 삶을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다음으로 두 번째 좀 재밌는 사건이에요. 보면은 아주 지랄들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병림픽이라고 병신들끼리 막 올림픽 한다고 기사를 봐보면은 강남 쪽에서 그 흰색 벤츠 차량이 음주 상태로 이제 신호에서 멈추다가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추돌을 했단 말이에요. 교통사고를 낸 거야. 교통사고를 내고 나서 보니까 이 벤츠 운전자도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던 상태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반전이 들이받친 오토바이 운전자도 음주운전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사고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도 뭐 술입사고 하니까 너도 술 먹은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음주측정 해보니까 굉장히 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뭐 취소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와가지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입건이 돼가지고 이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이제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실관계는 굉장히 간단하고 특별히 크게 누가 다치지도 않았고 재밌는 포인트는 사고를 낸 놈도 음주운전을 했는데 받친 놈도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도 그게 골 때리잖아요 이게. 하여간 참 그지 새끼들인가 봐. 아니 3만 원 대리비가 없나? 그지 새끼라서 대리를 안 타고 다니는 건지 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내가 시골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 제가 태어난 완도군 복일면 그런 데는 대리 기사가 없어. 그 시골로 가면은 대리를 부르고 싶어도 카카오 대리가 안 와요. 대리 기사가 없어. 그 시골에서 누가 대리 기사를 하겠어. 그래서 그 시골 같은 데서 오히려 음주운전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런 시골 같은 경우는 술을 안 먹은 사람이 와가지고 데리고 운전해준다든지 둘이 와가지고 한 명만 술을 먹고 한 명은 운전해준다든지 보통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음주운전 해서 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데서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 나면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아니 그렇게 대리기사가 많은데 뭐 3만 원 5만 원 정도면은 대리 불러가지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그 돈이 아까웠고 기다린 게 귀찮고 운전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객기나 망상 때문에 사람들이 음주운전 했다가 인생 X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죠. 죽여야 돼? 아주 음주운전하는 새끼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주운전하는 새끼들은 차를 못 사게 해야 돼. 못 사게 하면 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냐. 대포차가 존나게 타고 다니겠지. 남의 이름으로 차를. 무면허 운전으로 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그 무면허 운전이라는 게 처음부터 면허가 없던 놈들이 아니고 음주운전하고 해가지고 사고 내고 면허 취소되고 정지된 놈들이 차가 이시다니다가 차가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 친구 차, 와이프 차, 가족 차를 면허 없는 상태로 타고 다니다가 또 술 처먹고 무면허 운전해가지고 사고 내고 이런 새끼들 있다고. 그런 새끼들은 정말 죽여야 된다 정말. 그지 새끼들이다 아주. 나는 음주운전하는 새끼는 그지 새끼들이라고 봐. 그 대리비가 없어가지고 그지 같은 새끼들. 저 사건 같은 경우 보면은 오토바이 운전자도 음주운전을 한 거잖아요. 저 정도로 끝내서 다행일 수도 있지. 어떻게 보면은 저기서 사고가 나가지고 둘 다한테 다행일 수도 있어. 벤츠 운전자나 오토바이 운전자나 크게 안 다쳤으니까 그냥 처벌받고 돈 내고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만약에 저기에서 사고가 안 나고 저 신호를 문제없이 지나갔어. 가다가 만약에 다른 데서 사고를 내는데 뭐 어떻게 사람을 쳐버리거나 뭐 그렇게 했었으면 또 X는 거야. 다른 사람 인생은 또 둘러버린 거야 그러면. 지 인생만 X는 게 아니고 사람 취급을 안 해버려야 되니까.
사람 치고.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제도나 정책을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술 처먹고 운전하는 거를 근본적으로 막거나 사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죠. 근데 그나마 처벌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강하게 처벌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되는데 과거보다 지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처벌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또 음주운전 하는 새끼들도 그거 알아야 돼. 우리 너무 겁이 없는 것 같아. 그 음주운전 새끼들 보면은 인생 개 막장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음주운전 해본 적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술을 먹고 대리를 불러야 되는데 대리기사가 안 와. 나 좀 차에서 자겠어 차라리 그냥 차에서 자든지 아니면 근처에서 그냥 술을 잡아가지고 자든지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게 현명한 판단이지. 특별하게 내가 성인군자거나 내가 어떤 도덕성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전 무섭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냈어 단속에 걸렸어 그럼 내 인생 될 거 아니야. 벤츠 운전자 얘도 뭐 20대 여자애라고 하는데 얘도 얼마나 멍청해. 전과 생겼잖아 지금. 대리 한 번 안 부르고 술 처먹고 운전하다가 그럼 멍청한 짓을 왜 하냐 이거지. 그래서 음주운전하는 새끼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굉장히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들. 난 무서워서 못하겠어. 그냥 또 인연은 인연이네. 그 많은 차들 중에서 그 강남의 그 수많은 차들 중에서 술 처먹는 애들끼리 만나가지고 제 친구 중에 하나도 누군지 밝힐 수는 없겠지만 그 새끼가 술 처먹고 운전하다 걸려가지고 면허가 취소됐단 말이야. 근데 무면허로 또 운전하고 다니더라고. 지방이라서 대리가 안 잡힐 정도도 아니야 거기는 그 지역은.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해서 욕해주죠. 너는 인생 될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또 술 처먹고 운전하고 다니다가 앞으로 못 걸어 다닐 것 같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멍청하고 돈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제 생각에는. 네 얘기야. 약간 오늘 이제 두 가지 사건을 봐봤는데 변호사 일을 하고 유튜브 활동하면서 뭔가 이렇게 제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으면 앞으로 꾸준히 해볼게요. 좀 재밌는 영상이나 이런 거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면 유튜브 채널에다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면 제가 참고해가지고 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하지 말고. 아 그래요? 음주운전 하는 것보다 그지의 멍청한 새끼들이다. 내가 뭐 얘기한다고 음주운전 안 할 거야? 근데 뒤질 거면 혼자 뒤지십시오. 네. 혼자 뒤지십시오. 네.